자, 계속해서 3절에 환 리스크 관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 리스크의 개요 해가지고 1번 중복차에 나와 있는데요. 자, 환 리스크란 의 나옵니다. 환 리스크,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장래 예상하지 못한 환율 변동을 인해서 기업 또는 경제 주체가 보유하고 있던 외화 표시 자산 또는 부채의 가치가 변동해서 원화로 환산한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갚아야 할 부채의 가치가 증가한 때에 그런 위험을 말한다. 지금 내가 1달러를 1,000원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환율이 올라가서 1,100원이 되거나 환율이 떨어져서 900원이 되거나 수출업체인지 수입업체인지 내가 지금 원화를 필요로 하는지 달러를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서 유불리가 갈리게 될 겁니다. 이러한 변동의 위험을 우리가 환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앞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 환 리스크의 종류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그 용어를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이대로 그냥 나옵니다. 환 리스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환산 환 리스크입니다. 환산을 했을 때 리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부상에서 달러에 내가 지금 1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1달러의 가치가 상승할 때, 환율이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 장부상 내가 갖고 있는 1달러가 원화로 환산했을 때 1,100원이 된다, 900원이 된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아무 거래도 안 해도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내가 외화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원화로 환산했을 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외화로 표시된 자산과 부채를 재무제표상에 기재할 때, 장부상에 기재할 때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원화 환산 금액이 변동하게 되는 위험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땡땡이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해외 법인의 재무제표를 자국 통화로 평가할 때 발생한다. 내가 지금 외국에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1억 달러의 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다. 요걸 원화로 환산할 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득을 보게 될 거고요.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손실을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따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환산 환 리스크예요. 재무제표상에 장부상에 기재된 외화를 원화로 환산했을 때 가치가 변동되는 위험, 이걸 환산 환 리스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거래 환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수출 수입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대금이 결제될 때까지 기간이 있어요. 이 동안에 환율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환 리스크를 말합니다. 자, 수출 기업인 경우에는 계약 체결하고 나서 나중에 돈을 받는데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득을 보게 될 거고요. 환차 이익을 보게 될 거고, 환율이 하락하면 환차 손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 환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기업이 판매량이 변한다. 판매 가격 등이 변한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나 영업이익이 변동되게 되는 위험이다. 경제적 환 리스크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환산 환 리스크나 거래 환 리스크는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한데요. 이거는 앞으로 이런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정확한 숫자로 얼만큼 손해를 보고 얼만큼 이득을 봤다 이렇게 계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산 환 리스크가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고 관리를 해야 하는 리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출이 잘 될 테니까 판매량이 늘어날 거다. 우리가 판매 가격을 좀 낮출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 영향을 미치는 걸 이런 걸 영업 환 리스크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환 리스크는 외환 포지션의 규모, 환율의 변동성, 보유 기간 등의 영향을 받는다. 자, 리스크는요. 가치가 증가될 것 또는 가치가 하락할 것, 환차 이익을 보게 될 건지 환차 손을 보게 될 건지 다 망라해서 리스크라고 하는 겁니다. 이득을 보는 건 리스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환차익이나 환차손 아무튼 변동돼서 지금이랑 달라지는 건 다 리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양가로 1번에 외환 포지션의 규모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외환 포지션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내가 지금 외환의 당사자, 외환거래 당사자인데 보유하고 있는 외화가 부채, 내가 앞으로 줘야 될 그 외화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더 많은가? 이걸 우리가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외환 포지션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환리스크의 크기가 커진다. 우리가 뒷부분에서 외환 포지션에 대한 설명들을 구체적으로 좀 보고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환 포지션의 종류는요. 첫 번째 오픈 포지션. 오픈 포지션에는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있습니다. 자, 롱 포지션은요. 외화의 자산이 더 많은 겁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달러가 외화가 많은 상태를 롱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숏 포지션은요. 외화의 자산보다는 외화 부채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화가 나갈 게 더 많은 상태를 숏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자, 롱 포지션은요. 수출 기업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수출 기업의 경우에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100달러가 들어오기로 했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100달러의 외화 자산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숏 포지션의 경우는요. 수입 기업 보시면 됩니다. 수입 기업의 경우에는 내가 지금 물품을 샀으니까 달러를 지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100달러를 나중에 지급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지금 그 달러를 100달러를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숏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자, 롱 포지션은요. 오버봇 포지션이라고도 합니다. 외화를 너무 많이 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외화 표시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한다. 자산이 더 많은 거예요. 받을 외화 금액이 지급할 외화 금액보다 더 많은 상태를 말한다. 수출 기업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외환 매입액이 외환 매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다. 매입 초과 포지션, 오버봇 포지션이라고도 한다. 자, 매입 초과된, 예를 들어 100불을 앞으로 받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가치가 상승할 경우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많아진다. 그래서 환차 이익이 발생한다. 그래서 유리하다. 근데 매입 초과인 경우에 가치가 하락을 하면 원화로 환산하면 금액이 적어진다. 그래서 환차 손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0원이었던 환율이 1,100원이 된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이득이 되는 거고요. 환율이 900원으로 하락한다라고 하면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거꾸로 보시면 이제 반대의 경우에요. 숏 포지션이에요. 숏 포지션은 oversold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나갈 게 많은 거예요. 너무 외화를 많이 팔아버린 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다. 수입 기업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3개월 후에 내가 100불을 줘야 됩니다. 지금 1,000원에서 지금 계약 체결할 때 1,000원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1,100원으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1,000원 주면 됐었는데 1,100원을 줘야 되니까 환율이 상승하면 환차 손을 보게 되고요. 만약에 900원으로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1,000원 줬어야 됐는데 900원만 주면 되니까 환차 이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포지션을 매도 초과 포지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유불리를 한번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픈 포지션이 아니고요. 스퀘어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스퀘어를 비겼다, 또는 동일하다 이런 의미로도 많이 사용하죠. 플랫 포지션이라고 하고요. 외화의 자산과 외화 표시의 부채가 똑같은 겁니다. 나갈 돈, 들어갈 돈이 들어올 돈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기업이 수출을 해서 100불을 받을 거고요. 100불어치 원자재를 샀어요. 그러면 들어갈 돈, 나갈 돈 100불, 100불 해서 두 개를 합치면 그냥 제로가 되는 겁니다. 플랫해진다, 스퀘어가 된다. 이런 경우에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스퀘어 포지션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가 불가능한 포지션이다. 그래서 이걸 인위적으로 만듭니다. 나중에 이 환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서, 해칭하기 위해서요. 내가 수출 기업이에요. 그러면 100불을 받을 거다. 그러면 나갈 걸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스퀘어를 만듭니다. 내가 수입 기업이에요. 100불이 나갈 거다. 그러면 100불을 들어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거는 뭐 선물한 거래를 하기도 하고요. 파생 상품을 이용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이런 스퀘어 포지션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의 상태를 진단한 다음에 이걸 스퀘어로 만드는 것, 요게 일종의 해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뒷부분에서 이 해칭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공부를 또 해 나갈 거고요. 자,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에서 환율이 상승할 때, 하락할 때의 그 유불리를 한번 외우지 마시고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퀘어 포지션은 둘 다 영향이 없다라고 보고 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환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환율의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리스크가 커진다. 그렇죠. 1,000원에서 1,100원, 900원이 아니라 2,000원, 극단적으로 500원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커지면 리스크는 당연히 커지는 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리스크도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